포직포직님들, 주인장 써니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강호의 여정, 일부가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진무명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던 청풍 검문의 비극과 그의 손에 들린 청풍 신검 조각 하나의 울림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예측을 허락하지 않았죠. 한낱 고아였던 무명은 백목산 노승의 깊은 가르침 아래 천지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운 강호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단순한 무림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강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드는 절대 권력자 무신과 그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였죠. 무신의 야욕은 천운마저 조작하여 강호를 지상의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무명은 청풍검문과 혈풍비급이 간직한 강호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며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맞서게 됩니다. 농림맹의 맹주 흑영이 청풍검문에 숨겨진 비호대 후예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강호의 모든 정보를 꿰뚫는 은하문의 은하가 그의 든든한 조력자로 합류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세 인연은 무신의 흑룡의 눈이라는 비밀 부대가 비연협곡의 고대 석탑에 숨겨진 청풍신검의 두 번째 조각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되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월영과 달의 그림자의 등장. 이들은 무신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력으로 무신과의 대결마저도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월영은 무신보다 한 발 앞서 석탑의 봉인을 흔들고 무명과 은하의 존재마저 꿰뚫어보며 압도적인 예지력과 베일에 쌓인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무명은 월영의 차가운 시선과 강호의 혼란 속에서 무사히 두 번째 청풍신검 조각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달의 그림자의 수장 월영은 정말 강호의 새로운 혼돈을 부추기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신조차 알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을 쫓는 것일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진정한 강호의 그림자는 누구인지. 2부에서는 비연협곡의 봉인이 깨지고 강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피바람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새로운 동료, 새로운 적, 그리고 더욱 깊어진 강호의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과연 진무명은 복수를 넘어 강호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써니가 많이 좋아합니다. 진장군, 당신은 이 피바람이 당신의 복수로 시작되어 그 피로 끝나리라 믿었을 테죠. 저 역시 이 강호의 진실이 이토록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줄 몰랐습니다. 무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강호는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저 더 어둡고 거대한 다음막을 열 뿐이죠. 새로운 그림자가 이미 강호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와 맞설 수 있을까요? 맞서야만 합니다. 당신의 청풍신검이 더 큰 울림을 원하는 한 우리는 그 끝까지 가야 할 운명이니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강호가 준비시킨 이 거대한 무대에 진정한 당신의 검을 보여줄. 예,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자들이여, 어둠 속에서 숨결을 감추고 이치를 엿보는구나. 북두의 그림자가 깨어나 곧 운명을 흩뿌릴 것이니. 월영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무명과 은하가 숨어있는 바위 틈을 꿰뚫었다. 베일에 가려진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고, 차가운 달빛 아래로 흑룡의 눈 무인들과 토문방의 괴인들이 그림자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 들켰군요. 은하의 눈빛은 한순간 전율했지만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아들었다. 우나문 문주의 쾌검은 달빛을 받아 차가운 은빛으로 번비겼다. 진장군, 이쪽으로. 은하는 무명의 선먹을 잡아채며 협곡의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무명이 지닌 두루마리와 고문원이 최우선임을 직감했다.
흥룡의 눈 무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 같았다. 허공을 가르는 듯한 몸놀림으로 바위를 박차고 날아들었다. 그들의 검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무명과 은하의 급소를 노렸다. 토문방 괴인들은 묵중한 몸으로 바위를 박차고 협곡의 지형을 자신들의 무기처럼 이용했다. 손에 든 거대한 쇠망치가 땅을 내리찍자 돌들이 솟아오르고 길을 막았다. 이들은 마치 협곡의 지형 지물을 알고 싸우는 듯합니다. 은하의 검이 허공에서 수십 번 교차하며 쏟아지는 비수를 쳐내고 길을 열었다. 그녀의 쾌검은 바람을 가르고 물보라를 일으키는 듯 유리하면서도 매 순간 치명적인 일격으로 자객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무명은 은하의 뒤를 따르며 청풍심결을 발동했다. 그의 발은 협곡의 바닥을 훑듯 미끄러졌고 튀어오르는 돌덩이와 쏟아지는 낙석 사이를 귀신같이 피해갔다. 노승에 배운 흐름을 읽는 법은 이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감각이 되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기류와 공격의 궤적을 예측하며 은하가 미처 막지 못하는 공격들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다. 초자는 무린명의 기록에는 없는 무공입니다. 복면 무인의 외침이 들렸다. 그는 은하의 쾌검에 당해 쓰러진 부하들을 보며 경악했다. 무공은 둘째치고 어째서 저자는 지형지물 사이를 쳤도록 귀신같이 빠져나가는가? 은하는 무명의 발검술에 내심 놀랐다. 그는 단순한 무공초식을 익힌 것이 아니었다. 주변 환경과 하나 되는 듯 흐름을 읽고 거스르는 그 움직임은 무공의 경지를 넘어선 자연의 이치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예측하고 움직이는 무명의 등 뒤를 보며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들이 협곡의 한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을 때 월영의 목소리가 다시금 달빛을 가르고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석탑 앞에 서서 그들의 전투를 마치 구경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리석은 무인들이여, 강호의 눈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구나. 북두는 스스로 길을 잃지 않는다. 잃는 것은 오직 지상의 탐욕뿐. 월영은 그들에게 직접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 마치 시를 읊듯이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강호의 거대한 비밀과 무신의 운명에 대한 냉정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아이여, 너의 끝끝은 과연 무엇을 뵐 것인가? 복수의 칼날인가? 아니면 새로운 강호의 빛인가? 그녀의 시선은 다시 무명과 은하를 향했고,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자 석탑의 고대 봉인 문양이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격렬하게 고동하기 시작했다. 석탑의 봉인 문양은 피처럼 붉은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이 무명의 품속 청풍신검의 조각과 강렬하게 공명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명의 몸이 전율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조각이 자신을 석탑 깊은 곳으로 이끄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서 가세요. 석탑이 봉인을 해제하려 합니다. 은하는 무명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함께 봉인 문양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저희를 붙들기보다 석탑의 봉인을 푸는 것이 월용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흥룡의 눈 고위 무인이 토문방 괴인에게 소리쳤다. 빨리 봉인을 해제하라. 저 조각이 석탑을 깨우기 전에 월영님의 명이다. 무명은 고통을 참으며 은하에게 말했다. 이 조각이 저를 석탑 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하는 일순간 망설였다. 지금 석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무명의 얼굴에 떠오른 굳건한 결의를 본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무명이 품고 있는 조각이 석탑 안의 봉인을 흔들고 있다면 그건 분명 청풍신검의 나머대 조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터였다.
무신과 월영이 무엇을 노리든 지금은 그들보다 먼저 석탑의 비밀에 다가서야만 했다. 좁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순순히 길을 터줄 리 없습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은하는 다시 검을 쥐었다. 그녀의 쾌검은 더욱 빠르고 격렬하게 휘둘러졌다. 복면 무인들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허공에서 쓰러져 내렸다. 그 순간 협곡 저편에서 한 줄기 굵은 비수가 날아들었다.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는 듯한 쇳소리와 함께 무명과 은하의 퇴로를 막아서는 복면 무인에게 정확히 명중했다. 비수는 그 무인의 어깨를 꿰뚫었고 그는 고통 속에 쓰러졌다. 은한문주, 감히 이 농림맹의 영역에서 약탈을 벌이다니.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흑영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어깨는 아직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도끼는 달빛 아래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맹주께서 어찌 그리 쉽게 무림맹 자객들을 돌려보내실 줄 알았느냐? 농림의 숨겨진 길을 파놓은 것이 어디 너희만인 줄 알더냐? 흑영은 무림맹 자객들의 침입을 예측하고 숨겨진 길로 돌아와 그들의 후방을 급습한 것이다. 농림맹 무인들이 흑영의 지휘 아래 거칠게 공격해 들어갔다. 이제 협곡은 농림맹, 흑룡의 눈, 토문방, 그리고 무명과 은하까지 뒤엉킨 혼돈의 격전장으로 변했다. 진장군, 어서! 은하가 흑영이 열어준 틈을 놓치지 않고 무명을 이끌어 석탑을 향해 돌진했다. 무명은 석탑의 봉인 민양 앞에 섰다. 품속의 청풍신검 조각은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고 석탑의 봉인 문양은 붉은 피처럼 격렬하게 고동쳤다. 무명은 주저하지 않고 조각을 봉인 문양의 중앙에 있는 홈에 끼워 넣었다. 조각이 봉인에 완전히 합쳐지자 석탑 전체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괴음과 함께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드디어 봉인이! 복면 무인의 절규가 들렸다. 광대한 빛이 비연협곡 전체를 집어삼켰다. 빛 속에서 무명은 자신이 마치 거대한 힘에 이끌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의 눈앞엔 수많은 별자리가 뒤엉켜 회전하는 거대한 우주가 펼쳐졌다. 강호의 운명, 멸문의 진실, 그리고 무신의 야욕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별자리 지도처럼 연결되는 듯했다. 이 강렬한 빛 속에서 무명은 스승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래된 그림자가 깨어나고 있다. 강렬한 붉은 빛이 비현겹국을 집어삼켰다. 빛 속에서 진무명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며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많은 별자리가 뒤엉켜 화전하는 광대한 우주였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청풍심결의 기운이 폭주하듯 격렬하게 춤을 추며 빛의 흐름과 하나 되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무명의 뇌리에는 수많은 영상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대의 제단 위에서 별을 관측하던 북두 문파의 선조들, 하늘의 이치를 검으로 풀어내려 했던 장문인들, 그리고 멸문당하던 청풍 검문의 마지막 순간 그의 부모가 피를 토하며 남기려 했던 절규, 이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며 혈풍 비급의 숨겨진 의미를 일깨웠다. 하늘엔 별들이 길을 잃고 땅에는 강물이 거슬러 흐르리. 석비에서 읽었던 시 구절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별들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천운을 조작하려는 누군가의 간계로 하늘의 이치마저 뒤틀려버린 강호의 거대한 비극을 의미했다. 그리고 피바람은 하늘의 뜻이 아닌 지상의 탐욕이 하늘을 조작하여 일으킨 거짓 재앙이었다. 그때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형체가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는 그것은 청풍신검의 두 번째 조각이었다.
조각이 무명의 손에 닿는 순간 그의 몸속으로 거대한 비온이 밀려들어왔다. 청풍심결의 내공이 폭주하며 그의 모든 경혈을 뚫고 지나갔다. 그의 몸은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전례 없는 강력한 힘에 휩싸였다. 두 번째 조각은 단순한 검의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문비록의 핵심이자 혈풍비급의 두 번째 봉인을 해제하는 열쇠였다. 친장군! 환영과도 같은 혼돈 속에서 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명은 현실로 돌아왔다.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와 은하는 거대한 석실 안에 서 있었다. 석탑 내부, 마치 별자리 박물관처럼 꾸며진 공간이었다. 천정에는 수많은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고대 천문 기구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무명은 자신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의 두 번째 조각을 발견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노승에게 받았던 첫 번째 조각이 들려 있었다. 두 개의 조각이 맞닿아 희미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은하의 눈빛은 무명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난전 속에서 무명이 석탑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신과 월영의 추격을 뿌리치고 용맹하게 석탑 안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옷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게 빛났다. 무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다만 강호의 진실을 본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격한 혼란과 함께 굳건한 결의가 묻어났다. 두 번째 조각을 통해 얻은 압도적인 정보와 힘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다. 석실 벽면의 별자리 그림 하나하나, 천문기구의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과거와 미래의 흐름을 읽어내는 듯했다. 저곳은 은하가 가리킨 곳을 무명히 보았다. 석실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거대한 봉인처럼 보이는 거대한 바위에 거미줄처럼 펼쳐진 기이한 그림자가 아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섬뜩한 붉은 문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흑룡의 눈의 진정한 실체, 무신이 조작한 천운의 근원이다. 무명의 목소리는 얼어붙었다. 그는 고대 문헌과 자신의 뇌리에 각인된 천문비록의 지식을 통해 저 그림자의 정체를 직감했다. 흑영이 말했던 흑룡의 눈은 단순한 무신부대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에 금주된 흡혈 비술이자 특정 별자리의 운행에 맞춰 강호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혼돈을 유발해 무신의 힘을 강화하고 강호를 조작하는 거대한 봉인이자 주술이었다. 흑룡의 눈은 곧 지상의 재앙 그 자체였다. 이 봉인이 활성화될 때마다 강호에는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닥쳐왔고 무신은 그것을 천운으로 둔갑시켜 강호인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멸문 당시 청풍검문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무명 부모의 피를 빨아들였던 것 또한 바로 이 흑룡의 눈의 발동 때문이었다. 이곳은 북두문파의 비밀 재단입니다. 청풍검문은 이 흑룡의 눈을 봉인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자신의 부모가 무엇과 싸웠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부모는 무신의 야욕에 맞서 강호 전체를 위협하는 흑룡의 눈이라는 거대한 주술을 막아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무신이 이 봉인을 풀려 하는 거죠? 자신이 강화되면 강호가 파멸할 텐데. 은하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무신은 강호의 파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흑룡의 눈을 통해 강호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여 자신의 몸에 신룡의 기운을 주입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강호의 모든 무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 즉 진정한 무신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야욕의 최종 목표입니다. 무명은 무신의 광대한 탐욕을 읽어냈다. 그때였다. 석실의 거대한 문이 부서지는 듯한 굉엄과 함께 박살났다. 문틈으로
무신을 따르는 흥룡의 눈 고위 무인들과 그리고 토문방의 괴인들이 돌진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가득했다. 무명과 은하가 봉인을 풀어 해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저들을 막아라. 저 안의 모든 것을 탈취하라. 복면 고위 무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명과 은하가 가진 청풍신검 조각 그리고 석실 안에 숨겨진 모든 천문 비록과 혈풍 비급의 단서들. 흥룡의 눈은 단순한 자객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공은 흡혈 비술과 연계되어 있어 오래 쌓을수록 기운이 강해집니다. 은하가 검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쾌검은 이미 석실 안의 무인들을 향해 불꽃처럼 튀었다. 무명은 2개의 청풍신검 조각을 나란히 잡았다. 조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손에서 하나의 거대한 청풍신검의 형태로 합쳐지는 듯했다. 그의 몸속에서는 청풍심결의 내공이 격렬히 회존하며 그의 무공은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막아, 반드시 이들을 막아야 한다. 무명은 흥룡의 눈 무인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단순히 흐름을 읽고 거스르는 것을 넘어 강호의 이치를 조작하는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검이 흑공을 가르자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의 칼날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듯했다. 흥룡의 눈 무인들의 움직임은 무명의 검 앞에서 속절없이 끊겼다. 하지만 무명의 눈빛은 석실 밖 비현가국의 상공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기이한 형태의 별자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호의 재앙을 예고하는 불길한 기운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흥룡의 눈에 봉인이 깨지면서 무신의 마지막 계획이 발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석탑의 입구, 먼지 속에서 흰 베일의 여인 월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시선은 석실 안의 무명과 은하를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북도의 지혜가 깨어나니 마침내 강호의 거대한 경락이 휘몰아칠 때로구나. 월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석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순히 봉인이 깨지는 것을 지켜본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무신과 월영, 강호 전체를 흔들리는 두 거대한 그림자의 목표는 과연 같을까? 아니면 이 석탑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무명과 은하는 지금 거대한 혼란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월용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석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흥룡의 눈 무인들과 토문방이 괴인들이 돌풍처럼 쇄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명과 은하를 죽여서라도 석실의 비밀을 되찾겠다는 광기가 번득였다. 좁은 석실은 순식간에 검과 기운이 부딪히는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다. 막아! 반드시 이들을 막아야 한다! 복면 고위무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명과 은하가 가진 청풍신검 조각, 그리고 석실 안에 숨겨진 모든 천문 비록과 혈풍 비급의 단서들. 은하의 검이 먼저 불을 뿜었다. 쾌검은 달빛처럼 빠르게 허공을 갈랐고 흥룡의 눈무인들이 휘두르는 검을 정확히 쳐내며 무명과 석실 중앙의 봉인 유물을 지켰다. 그녀의 검술은 이미 달인의 경지였다. 일대 다의 싸움 속에서도 그녀는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옷자락이 휘날릴 때마다 흥룡의 눈무인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내렸다. 무명은 2개의 청풍신검 조각을 나란히 잡았다. 조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손에서 하나의 거대한 청풍신검 형태로 합쳐지는 듯했다. 그의 몸속에서는 청풍심결의 2번째 경지에 이른 내공이 격렬하게 회전하며 그의 무공은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복면 무인들을 향해 돌진했다. 감히! 흥룡의 눈무인들이 무명에게 일제히 검을 휘둘렀다. 그들의 검 끝에는 멸문의 날무명이 느꼈던 그 마기, 흡혈비술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번득였다.
그러나 무명은 달랐다. 청풍심결의 두 번째 경지에 이른 그는 이제 단순히 흐름을 읽고 거스르는 것을 넘어 강호의 이치를 조작하는 경지에 도달한 듯했다. 그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고 몸은 잔상처럼 여러 갈래로 분산되었다. 흥룡의 눈무인들이 휘두르는 수십 개의 칼날은 무명의 환영만을 뵐 뿐이었다. 팡! 무명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의 손에서 청풍신검의 조각이 빠르게 움직였다. 무명은 직접적으로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팔꿈치, 어깨, 무릎 등 관절의 핵심 혈도를 미세한 진동으로 가격했다. 흡혈비수를 쓰는 자들은 몸속의 기운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어 그 흐름에 미세한 교란만 가해도 온몸의 기혈이 뒤틀렸다. 끙! 복면무인들이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명의 공격은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그들의 무공 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흡혈비술은 강했지만 무명의 청풍신결은 그들의 기혈 흐름 자체를 왜곡시켰다. 이질적인 두 기운이 충돌하며 석실 안에 기괴한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그때 토문방에 괴인들이 나섰다. 그들은 덩치 큰 몸을 이끌고 쇠망치와 곡괭이를 휘둘렀다. 석실의 바닥과 벽을 내리찍어 돌무더기를 쏟아내고 길을 막아섰다. 그들의 목표는 무명과 은하를 가두는 것이었다. 무명은 그들의 움직임이 석실 벽면의 특정 지형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했다. 저들이 석실의 기운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힘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어요. 은하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녀의 검은 돌무더기를 헤치며 괴인들을 저지했지만 그들의 무모한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바로 그때 월영이 석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싸움에 가담하는 대신 중앙의 고대 천문기구 앞에 섰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천문기구의 톱니바퀴를 스치자 기구가 미미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알 수 없는 고대어가 흘러나왔다. 별이 길을 잃고 땅이 운명을 탐할 때 생명의 씨앗은 스스로 빛을 발하리라. 봉인된 이치여, 깨어나 지상을 정화하라. 월용의 고대어가 울려 퍼지자 석실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천정에 그려진 별자리들이 하나둘씩 빛을 내기 시작했고 바닥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이 푸른 빛으로 반짝였다. 흥룡의 눈 무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흡혈비수를 발동시키던 붉은 문양들이 푸른 빛에 의해 잠식되는 듯했다. 토문방 괴인들이 조작하던 석실의 기운 또한 제멋대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월영님, 대체 무엇을? 복면 고위무인이 당황하며 외쳤다. 그들의 계획이 월영에 의해 뒤집히는 듯했다. 월영은 그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문기구를 조작했다. 그녀의 행위는 무신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의 봉인된 힘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석실 바닥에 새겨진 푸른 문양이 격렬하게 진동하더니 중앙의 봉인 유물에서 거대한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다. 파치슥! 흡혈 비수를 발동시키던 흥룡의 눈 무인들의 몸이 푸른 기운에 닿자 비명을 지르며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에서 붉은 마귀가 푸른 빛에 의해 강제로 뽑혀나가는 듯했다. 흡혈 비술이 역이용당하고 있었다. 무신이 흡혈 비술로 강호의 기운을 빼앗으려던 것이 월영의 손에서 오히려 그들의 힘을 빼앗는 반작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봉인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서 탈출해야 합니다. 무명은 월영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월영의 봉인 해제는 단순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혹은 강호의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강력한 힘을 깨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남은 흥룡의 눈 무인들을 쳐냈다. 무명은 흥룡의 눈 고인 무인이 가진 고대 문양의 칼집을 움켜쥐었다. 그 칼집에는 청풍신검의 세 번째 조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복면 고이무인은 이미 월영의 푸른 기운에 제압당해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진장군, 이쪽입니다. 은하는 석실의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푸른 빛에 의해 잠시 시야가 흐트러진 틈을 타 흑영이 미리 열어두었던 듯한 비밀 통로가 드러나 있었다. 흑영의 지략이 예상 밖의 도움을 준 것이었다. 무명과 은하는 비밀 통로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이 빠져나간 뒤 석실은 완전히 푸른 빛에 잠겼다. 월영은 아무도 없는 석실에서 여전히 천문기구를 조작하며 알 수 없는 고대어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석실 안의 봉인 유물이 아니라 강호 전체의 운명을 조작하려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석실 밖 비연 협곡은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뒤엉겨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무신은 자신의 계획이 월영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무명과 은하는 강호의 거대한 경란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 피바람은 이제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하늘의 이치와 지상의 탐욕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강호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때 토문방에 괴인들이 나섰다. 그들은 덩치 큰 몸을 이끌고 쇠망치와 곡괭이를 휘둘렀다. 석실의 바닥과 벽을 내리찍어 돌무더기를 쏟아내고 길을 막아섰다. 그들의 목표는 무명과 은하를 가두는 것이었다. 무명은 그들의 움직임이 석실 벽면의 특정 지형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했다. 저들이 석실의 기운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힘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어요. 은하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녀의 검은 돌무더기를 헤치며 괴인들을 저지했지만 그들의 무모한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바로 그때 월영이 석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싸움에 가담하는 대신 중앙의 고대 천문기구 앞에 섰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천문기구의 톱니바퀴를 스치자 기구가 미미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알 수 없는 고대어가 흘러나왔다. 별이 길을 잃고 땅이 운명을 탐할 때 생명의 씨앗은 스스로 빛을 발하리라. 봉인된 이치여, 깨어나 지상을 정화하라. 월용의 고대어가 울려 퍼지자 석실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천정에 그려진 별자리들이 하나둘씩 빛을 내기 시작했고 바닥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이 푸른 빛으로 반짝였다. 흑룡의 눈 무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흡혈 비수를 발동시키던 붉은 문양들이 푸른 빛에 의해 잠식되는 듯했다. 토문방 괴인들이 조작하던 석실의 기운 또한 제멋대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월영님, 대체 무엇을? 복면 고위무인이 당황하며 외쳤다. 그들의 계획이 월영에 의해 뒤집히는 듯했다. 월영은 그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문기구를 조작했다. 그녀의 행위는 무신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의 봉인된 힘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석실 바닥에 새겨진 푸른 문양이 격렬하게 진동하더니 중앙의 봉인 유물에서 거대한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다. 파치슥! 흡혈 비수를 발동시키던 흑룡의 눈 무인들의 몸이 푸른 기운에 닿자 비명을 지르며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에서 붉은 마귀가 푸른 빛에 의해 강제로 뽑혀나가는 듯했다. 흡혈 비술이 역이용당하고 있었다. 무신이 흡혈 비술로 강호의 기운을 빼앗으려던 것이 월영의 손에서 오히려 그들의 힘을 빼앗는 반작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봉인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서 탈출해야 합니다. 무명은 월영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월영의 봉인 해제는 단순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혹은 강호의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강력한 힘을 깨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남은 흑룡의 눈 무인들을 쳐냈다. 무명은 흑룡의 눈 고인 무인이 가진 고대 문양의 칼집을 움켜쥐었다. 그 칼집에는 청풍신검의 세 번째 조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복면 고이무인은 이미 월영의 푸른 기운에 제압당해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진장군, 이쪽입니다. 은하는 석실의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푸른 빛에 의해 잠시 시야가 흐트러진 틈을 타 흑영이 미리 열어두었던 듯한 비밀 통로가 드러나 있었다. 흑영의 지략이 예상 밖의 도움을 준 것이었다. 무명과 은하는 비밀 통로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이 빠져나간 뒤 석실은 완전히 푸른 빛에 잠겼다.
월영은 아무도 없는 석실에서 여전히 천문기구를 조작하며 알 수 없는 고대어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석실 안의 봉인 유물이 아니라 강호 전체의 운명을 조작하려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석실 밖 비연 협곡은 푸른빛과 붉은빛이 뒤엉겨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무신은 자신의 계획이 월영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무명과 은하는 강호의 거대한 경란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 피바람은 이제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하늘의 이치와 지상의 탐욕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강호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진장군, 이쪽입니다. 은하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무명은 석실 벽면에 열린 비밀 통로로 몸을 던졌다. 통로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좁은 샛길이었다. 뒤따라온 은하가 통로를 막아서자 석실 전체를 휘감던 푸른 빛이 희미한 잔상처럼 번득이며 사라졌다. 그들이 빠져나온 뒤 비밀 통로의 입구는 원래의 바위처럼 굳게 닫혔다. 석실한 월영의 나지막한 고대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더 이상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흑영맹주가 이런 곳을 준비해뒀을 줄이야. 역시 노련합니다. 은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 전투의 긴박함과 월영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당혹감이 역력했다. 무명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심장에서 격렬하게 울리는 청풍신검 조각들의 진동을 느꼈다. 그리고 품속의 두루마리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더욱 명확해졌다. 그의 손은 무심코 아까 쳐낸 흑룡의 눈 고위무인이 가지고 있던 칼집으로 향했다. 직감했다. 청풍신검의 세 번째 조각이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을 것임을. 그가 칼집을 비틀자 예상대로 칼집 내부의 은밀한 공간에서 또 하나의 청풍신검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롭고 섬세하게 다듬어진 조각은 희미한 푸른빛을 발하며 나머지 두 조각과 미미하게 공명했다. 세 조각이 한자리에 모이자 무명의 심장이 뜨겁게 고동쳤다. 그의 내리에는 혈풍 비급의 또 다른 시구절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땅의 맥박이 하늘의 기운과 합치고 별의 노래가 대지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니 세계의 칼날이 모여 진정한 이치를 보리라. 세 조각의 청풍신검은 그에게 강호의 지형지물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고대 비석들을 정확히 알려줬다. 마치 석실의 지도가 그의 뇌리에 각인된 듯했다. 그리고 무명의 귀에는 멀리 비현겹곡 밖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함성과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굉음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월영의 행동으로 혼란에 빠진 흑룡의 눈과 농림맹 사이의 전투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는 듯했다. 석실 밖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흑영맹주가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명은 망설이지 않고 비밀 통로의 끝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발걸음은 은하가 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빨랐다. 통로의 끝은 비현겹곡의 절벽 민간에 있는 작은 동굴 입구였다. 밖으로 나서자 무명의 눈앞에는 상상 이상의 참상이 펼쳐졌다. 겹곡의 지형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곳곳에 거대한 바위들이 무너져 있었고 이끼 낀 폭포는 끊어져 흙먼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석탑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월용의 고대어와 함께 흡열 비수를 역이용하면서 흑룡의 눈 무인들의 힘이 역류하여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크아! 흑룡의 눈 무인들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갔다. 그들의 몸에서 름붉은 마귀가 강제로 뽑혀나가는 듯했고 그 힘은 월영이 조작한 석탑의 푸른 기운과 함께 허공에서 뒤엉켰다. 도문방의 괴인들도 혼란에 빠져 자신들이 조작하던 기형적인 지형지물에 깔리거나 서로에게 칼날을 휘두르며 자멸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흑영은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흑룡의 눈 잔당들을 베어넘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흑영의 지휘 아래 농림맹 모인들은 간신히 전멸을 면하고 있었다.